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하는 장기 투자를 위해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은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최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이런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공포심, 허탈함을 유발하는 공매도는 특히나 순기능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 조건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면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넉 달 반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금액이 23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코스피의 주가 흐름이 정체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역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정체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넉 달 동안 삼성전자는 39조 원을 공매도 당했고, SK 하이닉스도 13조 원, 카카오와 LG화학은 10조 원 등 실세 없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데다가, 그 조건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외국인들에게만 좋은 조건이라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태로 흘러왔었는데요. 마치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는 정말 힘들다고, 국내 주식 투자는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한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의견만 내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간에도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너무 유리하고, 외국인들이 조항을 비껴가면서 공매도를 하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공정한 주식시장의 투자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정말 적정한 주가 상정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날 말로만 문제 있다, 개선해야 한다 해봐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거고요.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코스피 하락에도 우리 동학개미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야 한다며 열심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던 점을 경험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똑똑해진 투자자들이 과거의 데이터와 사실들을 바탕으로 무슨 이유로든지 하락하면 그것은 곧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상승장과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일삼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든 미국이든 좋은 종목의 주식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나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하락장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투자자들 역시 많아졌을 거라 믿습니다. 비록 국내 주식시장이 현재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렇게 장난질 치다가 국내 투자자들이 힘들어서 지쳐 떨어져 나갔을 때 어느 순간 다시 급등시키면서 한 번씩 올려버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런 면 때문에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미국 주식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중국발 리스크와 같은 악재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선 주식과 원화,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같이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에는 투자자 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잘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는 특히나 주식시장에 위기가 오면 안전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이제 정말 1200원까지 돌파할 기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시장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빠진 국내의 제형주 주식들도 반등해서 크게 상승하는 것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0개월간의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하면서 도로 제자리로 내려앉았는데요. 저는 국내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지만 확실히 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이 더 힘들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건 언젠간 올라가겠지만 그 과정이 확실히 더 험난한 것 같고요. 우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는 외국인들의 형평성에 어긋난 공매도부터 빠르게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좋은 주식시장의 환경이 자리 잡고 그 안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손에 계속해서 좌지우지되는 놀이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질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안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한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데도 그동안 조금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고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서 다 같이 하락할 때는 또 빠짐없이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허탈해하고 투자하기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하느냐가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의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말 어떻게 봐도 사실 미국 주식을 하는 게 훨씬 수익도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없다면 저처럼 국내 주식도 하는 투자자들이 미련을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아예 정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주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계속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적용한 파운드리 양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예고했던 파운드리의 1등 기업 대만의 TSMC보다 한 발 앞선 건데요.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과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에서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이 같은 파운드리 차세대 공정 양산 계획을 공개했고요. 업계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잇단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에 적용할 GAA 기술은 한 단계 앞선 기술이고요. 대만의 TSMC는 이 GAA 기술을 2나노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앞세워서 파운드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반도체 직원이 말하기를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17에서 18%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최근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반도체는 필수 부품이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특히나 중요한데 파운드리 기술력은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가장 높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파운드리 시장을 이 두 기업이 양분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들었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듯 계속 변하지 않고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공매도는 다시 재개할 때부터 불합리한 조건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어쨌든 버티면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다고 손해보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항상 위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조금 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